민족 제2의 명절 설이죠. 왜 제1의 명절이 아니냐? 제1의 명절은 추석이죠. 제가 가르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넌 설이 좋냐? 추석이 좋냐? 그러니까 자기는 추석이 좋대. 왜? 물어보니까 설은 방학이라 그냥 노는데 원래 노는 날인데 그래서 별 감흥이 없지만 추석은 학기 중이잖아요. 얘네들한테. 추석은 학기 중이라 노는 날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오, 그렇지. 저도 100% 공감이 돼서 이제부터 민족 제1의 명절은 항상 추석이고 제2의 명절은 설로 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설날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게 있죠. 요 노래가 동요가 되게 유명하죠. 까치까치 설날은 이라는 노래. 제가 이렇게 노래를 갖고 오면 항상 노래 불러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노래 안 부릅니다. 노래 안 부를 거고 어쨌든 까치까치 설날이라는 노래가 우리한테 설날 노래로 굉장히 익숙한데 왜 까칠까? 왜 까칠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정확하게 그 뜻이 왜 까친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신빙성 있는 거는 작다라는 뜻의 아치라는 게 작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대요. 그게 변형돼서 까치가 됐다라는 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어떤 국어학적으로 유력한 썰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도 이걸 뭐 자세히 읽어보곤 하지 않았는데 역사책에 신라의 왕을 동물들이 막 구해줬는데 다른 동물들은 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들어가는 거죠. 시비에 간지 들어가는데 까치만 거기에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슴 아프게 여긴 신라 왕이 까치를 이제 넣어줬다. 어디에? 설날 전날에. 그러니까 설날 이브를 까치의 날로 해줬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뭐 그렇게 신빙성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고 또 다른 신기한 내용은 이런 게 있었어요. 까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면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 이렇게 둥지를 틀고 사는데 까치가 여기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 설날 같은 때가 되면 먼 곳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이렇게 차 타고 손님이 오면 까치는 똑똑해서 1년에 한 두 번, 그러니까 설하고 추석 때 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답니다. 냄새나 소리 같은 걸로 구별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멀리서 손님이 오는데 아는 손님이 왔네 하고 이 까치가 울어준다는 거죠. 깍깍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까치가 우니 반가운 손님이 왔겠구나 하고 해서 우리가 설날 모이기 위해서 예전 같은 때는 다 그 전날 모였잖아요. 하루 전날 모여서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뭐 차례를 드리든지 맛있는 걸 먹든지 떡국떡을 먹든지 했는데 그래서 요 까치가 우는 설날이다. 반가운 손님들이 오는 걸 까치가 먼저 알아보고 까치가 우는 설날이다 해서 까치 설날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없죠. 없고 그냥 그런 썰이 있더라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분이 아니면 알 수가 없겠죠.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동요 작곡가라고 하세요. 동요 작곡가여서 이분한테 여쭤보지 않는 이상은 왜 그렇게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분이 윤극상 선생님이시라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동요들을 많이 지으신 분이고 이분이 푸른 하늘 은하수 그 노래도 지으셨고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그 노래도 지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진짜 뭐 약간 쓸데없는 썰이지만은 고드름 노래랑 설날 노래를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요거를 이어 붙여서 불러보시면 기가 막히게 이어집니다. 제가 음악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코드 진행이나 이런 거를 하나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부르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얘가 1절 부르고 얘 후렴 불러도 절대로 이상하지 않는 어떤 그런 놀라운 통일성을 자랑하는데 어쨌든 안 좋은 말이었고 그래서 왜 까치설인지는 이분만 아신다. 그래도 뭐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설날을 기대하면 됐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고 어떤 함께 모여서 함께 얼굴 보고 즐거워하는 설날인 건데 괜찮나 생각이 있는 거죠. 제가 최신 자료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 27일이었죠. 27일 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6,096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다음날 아마 17,000명을 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텐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되나 하다가 갑자기 오미크론인가 뭔가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죠? 이 확진자 수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 보면 이번 설은 안전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이번 설도 좀 집에서 보내주십사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총리가 나오셔서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 크기를 결정할 거다. 그래서 고향 방문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날 때 모든 가족이 모이는 게 당연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조금씩 더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죠. 근데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설날 때 같이 모이는 거는 조금 항상 뭐랄까 이렇게 부담스럽고 즐겁지만은 않은 일이었어요. 옛날에도 그랬다고 하고 지금도 그렇죠. 코로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설이 즐겁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3위는 돈 때문이었어요. 와, 가면 기름값도 깨지고 뭐 서울에서 뭐 부산 가신다 그러면 기름값도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아니면 뭐 기차 타도 기차값도 깨지고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평범한 걸 먹을 수 없으니까 뭐 외식을 하면 당연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식재료 값도 장난 아니고 애들 세뱃돈도 줘야 되고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가족끼리 모이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말도 있었고 2위는 이건 진짜 뭔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죠.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결혼을 일찍 한 편이어서 이런 말을 듣진 않았는데 이 말을 듣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은 있고 뭐 결혼은 언제 하니? 이제 이런 것들이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던지는 사람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말을 던지는 사람은 정말 작정하고 야 너 나이가 차가는데 언제 결혼할 거냐? 이렇게 던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랜만에 만나는 인간관계의 어떤 폐해 같은 거죠. 6개월 만에 뭐 1년 만에 만나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부터 체크하게 되는 거죠. 결혼은 했니? 만나는 사람 있니? 이런 거부터 쉽게 물어보게 되는 건데 이게 대답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듣다 보면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거고 1위는 경제적인 거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잘 벌고 한 명은 못 벌면 가족 모임이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저를 아는 모든 가족들이 제가 돈을 벌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덜한 편인데 그래도 누가 뭐 잘 됐대던데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을 최대한 쉽게 보내려는 게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명절 음식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정성 들여 하지 맙시다. 데우면 끝. 요즘 밀키트 유행하잖아요. 이렇게 재료 같은 거 다 있어서 이제 팬에 넣고 볶기만 하면 되는 뭐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상차림도 간편식이 대세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뜯어서 용기에 담아서 팔팔팔 끓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걸로 그냥 상차림 대신해 버리는 집도 많아지는 거고 홍농백서가 뭐요? 이런 거 옛날에 저는 뭐 기독교 집안이니까 제가 놓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있었어요. 이렇게 차례 같은 거 지낼 때 뭐 여기다는 뭐 두고 여기다가는 뭐 홍동이니까 뭐 아무튼 뭐 붉은 거 두고 여기다가는 뭐 하얀 거 두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고 야야야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냥 옛날에 그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놔드리자. 그래서 아니 아무리 좋아하는 걸 놔줘도 이 취지 같은 거는 내가 공감할 수 있겠는데 라면과 김치는 너무하지 않나? 설마 진짜 이분께서 라면과 김치를 좋아하셔서 이걸 많이 드셨을까요? 아니면 뭐 부담 주기 싫고 그냥 혼자 가볍게 때울 수 있는 게 라면과 김치여서 라면과 김치를 드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뭐 이제 고인이 좋아하시는 거 차려드린다 해도 몰라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라면 김치보다는 이게 하다못해 뭐 이렇게 족발이라도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또 여기 보면 잘 보시면요 이게 패드입니다. 패드예요. 요즘은 사진을 이렇게 뽑지 않고 패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패드 이렇게 두고 차례 지낸다라는 게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형식보다는 진짜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게 요즘 트렌드다라는 거고 그나마도 굳이 지내야 되나 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해요. 여기 20대 그러니까 요 보라색이 20대고 이 파란색이 70대 이상인데 제사를 꼭 지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게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가 20대는 70%, 그다음에 70대는 괜찮다가 30%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대 이상 분들에게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20대들에게는 제사는 뭐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건데 여기 보면 약간 질문 이렇게 주제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거. 쉽지 않은데. 저가 이제 30대 중반이긴 하지만 쉽지 않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 집에 가고 아내는 아내 집에 가서 각자 자기 부모님 얼굴 보고 온다는 거죠. 괜찮나? 괜찮습니까, 이거?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0대는 50%는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70대 이상 분들은 13%만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알기로 요즘 20대 중에 결혼한 비율이 2%? 1%이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통계 모르겠지만 어쨌든 20대 중에 대부분은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 설문을 응답한 20대들은 거의 99.999% 결혼을 안 한 애들인 거죠. 애들 안 한 분들인 거죠.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각자 가족과 명절을 보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용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예측하고 있는 비율이 반이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아마 뭔가 사고의 전환을 좀 강요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설날의 트렌드, 설날을 보내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제가 보면서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오미크론이니까 우리 설을 집에서 보냅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집도 안전하지 않다. 왜? 혼자 있으면 되잖아. 혼자 있는 게 왜 안 안전한데? 라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성 질환자는 물론 평소 꾸준한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건강관리 해온 사람들조차 명절이라는 이유로 과식을 하거나 고용량 식사를 하며 혈당이나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도 명절에 밥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가면 더 먹잖아요. 가면 이제 막 할머니들 차려주시는 거 먹는데 집에 있으면 그래도 명절이니까 혼자 있을 때라도 치킨 피자 같은 거 시켜 먹으면 네 건강이 위협한다 이런 거죠. 좀처럼 긴 연휴인 만큼 밥을 해 먹기보다 시켜 먹자는 의견이 있는데 건강에 치명적이다. 뭐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야? 가도 위험하고 안 가면 살찌고 뭐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적당히 먹자 이런 결론인 것 같고 이거야 좀 웃자고 갖고 온 거지만 이런 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대목이 사라졌다. 원래부터 대목은 조금씩 사라지던 거였죠. 우리가 설이라고 혹은 추석이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소비하거나 뭔가를 만들어 먹거나 하는 게 많이 사라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코로나 여파로 설 대목이 아예 없다라는 게 됐죠. 그래서 포항 죽도시장 대목도 대목 앞서서 한산하고 오미크론의 확산에 크게 위축됐다는 거죠. 저희도 이거 잘 사용하고 있긴 한데 지역산업 상품권처럼 이렇게 뭔가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긴 하지만 뭐 사람들이 모여야 뭐라도 사고 같이 가족들이 모여야 뭐 회라도 뜨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대목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됐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요때를 이제 발판 삼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대목이 사라지는 거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 요게 다 어디로 갔냐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다 거길로 갔죠. 여길로. 다 여길로 갔죠. 아니 저희도 되게 잘 사거든요. 저희가 원래 지방에 있었잖아요. 포항에 있다가 여기 수도권 올라오니까 이게 오늘 밤에 시키면 내일 새벽에 오더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뭐가 떨어졌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걸어서 한 1분 거리 앞에 마트가 큰 게 있는데 거기도 잘 안 가요. 왜냐면 집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우유가 없네? 내일 아침에 애들 우유 줘야 되는데 하면 그날 밤에 우유 딱 사두면 그 다음날 새벽에 내 집 앞에 우유가 와 있는 거잖아요. 와 신세계던데요. 이거를 수도권 사람들만 누리고 있었단 말이지. 어쨌든 와서 보니까 완전 신세계고 이런 대목이 저는 물론 모이는 것 자체가 사라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이런 온라인 소셜 커머스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 하면 또 놓칠 수 없는 어떤 주제가 있죠. 세뱃돈. 여러분은 세뱃돈을 주는 쪽입니까? 받는 쪽입니까? 주면서 받는 쪽입니까? 세뱃돈을 언제까지 줘야 되나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결혼하면 그만 뭐 이런 거 결혼하면 그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가정의 어떤 로컬 룰을 하우스 룰을 따르는 거고 정말 제가 인상적인 기사를 하나 봐서 갖고 왔습니다. 10대 어른이 생각하는 세뱃돈의 평균 금액 10대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그러니까 10대가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저학년들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이죠. 자기들은 26,000원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성인은 16,000원이면 된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000원 준다기보다는 누군 2만 원, 누군 만 원 말했다는 것 같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요게 지네들이잖아요. 10대. 10대들은 고학년은 한 5만 원은 받아야 된다. 어른은 3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고. 중학생이면 한 8만 원 받아야지. 성인은 야 4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냐. 고등학생은 난 10만 원은 받아야겠다. 이제 어른인데 이제 성인은 한 6만 원 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도둑놈도 아니니까 지네가 이제 줄 때가 돼가지고 저도 약간 흥분하게 되는데 저희 애가 이제 여기 걸려 있죠. 여기 걸려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여기 걸려 있는데 아직까지는 얘가 그 돈 맛을 잘 몰라서 세배하면 용돈 줄게 하면은 세배를 안 하는 걸 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줍기도 하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친구이기 때문에 안 할 거를 택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얘가 조금씩 크고 돈 맛을 보게 되면 나 2번 하면 2번 주나요?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괴리가 갈수록 커진다. 고등학생쯤 되면은 이제 뭐 1만 원, 2만 원으로는 감사합니다도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또 세뱃돈에 대해서 진짜 특이한 게 있었어요. 엄마가 맡아줄게. 이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너 세뱃돈 받았으면 엄마 맡아서 네 통장에 잘 넣어놨다가 크면 줄게. 이게 있었는데 작년에 이거 작년 기사입니다. 작년에는 삼성 주식 받았어요. 대단하다 진짜. 세뱃돈으로 삼성 주식 한 주 이런 거 받았다는 거죠. 자, 묵혀놔 너의 미래를 위한 투자야 라는 거고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역대 최대였다는 건데 올해는 이거 안 되겠죠. 올해는 제가 뭐 차트를 보거나 가져오진 않았지만 주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현금을 더 선호하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몸은 좀 거리두기가 아직은 필요한 사이인 것 같아요. 물론 가족끼리 모이는 걸 막 너무 죄악시하거나 모인다고 해서 뭔가 배관시하거나 할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선에서 좀 몸 거리 두는 게 필요하고 말도 거리 둠이 필요하죠. 아무리 친한 사이고 아무리 뭐 볼 거 뭘 볼 걸 다 본 사이라 할지라도 말은 항상 비수가 돼 상대방 가슴에 꽂힐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연습이 우리는 꼭 필요한 것 같고 다만 마음만은 거리 두지 않고 항상 가까이서 만나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갖고 온 마지막 소식입니다. 통가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알아서 눌러주지 않을까.